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여금이나 또는 그 상거래 미수금 채권에 있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채무자의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채무자가 재판은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채권이 회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채무자의 재산이나 또는 그 신용조사가 왜 필요한지 채권 회수에 있어서 그 추심을 진행을 하기 전에 그 선조치로서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심에 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거래나 민사채권에서 그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독촉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그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갚도록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채무자가 처음에는 약속을 잡고 뭐 언제 변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게 위해서 그 판결문을 얻게 되는데, 보통 그 채무자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다 나뉘게 됩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법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첫째 유형은 채무자가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채무자가 법정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방임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임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그 패소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재판에 임하지 않고 이렇게 방임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 게 사실이 맞고, 또는 그 있는 사실이 맞기도 맞지만은 워낙에 채무가 많다 보니까 그 자기가 재판에 임하더라도 패소를 해도 잃을 게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재판에 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재판에 보통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출정을 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재판이 일반적으로 그 채권자의 일방적인 그 승소 판결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찍 변론기일도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고 일찍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통상적으로 재판이 일찍 끝나는 반면에 나중에 승소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채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채무자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재산도 없고, 그리고 신용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즉 채무자가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판결문이 나와 있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대상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비록 재판에서는 승소는 했지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대상물이 없는 관계로 해서 당장의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승소는 했지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채권을 당장에 실현을 할 수는 없고 시간을 좀 두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두고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자금 융통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맞다. 그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 무대포로 예를 들어서 법조치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가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뭐 통장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채권 추심을 위임을 받게 되면은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뭐 신용 상태라든가 아니면 예금 채권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통장 거래를 어디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어디를 쓰고 있고,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가 또는 뭐 대출이 어디에 발생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채권 추심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통장을 압류를 하고 보자. 이러면은 채무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금융거래를 어디를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어디를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채무자가 다중채무자인지 아니면 양호한 신용 내역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인지, 아니면 뭐 부동산은 있기는 있지만은 채무가 많은 다른 채권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인지도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치를 해봐야 실익이 없는 그런 법조치가 또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법조치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면밀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채권 추심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판결문이 있다 그래서 뭐 압류부터 하고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채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먼저 선 법조치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법무사무실이나 또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재산 명의신 신청이나 무슨 뭐 은행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익이 없이 그냥 무조건 뭐 판결문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해보라니까 해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비용만 날리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실익이 없는 법조치를 먼저 하고 채무자한테 나 채권 추심한다 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법조치를 하더라도 예금 압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법조치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조치 종류도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 종류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고 있는 신용정보 회사가 아무래도 이런 뭐 법무법인이나 뭐 법무사무소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에는, 지금은 이제 착수금이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나 의뢰비를 받지를 않고 이렇게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다 후불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께서는 큰 부담 없이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이렇게 이제 뭐 사건을 의뢰를 하셔도 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출심은 항상 첫 단초를 잘 이렇게 깨어야 그 사건이 잘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그냥 무조건 판결문이 있다 그래서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무대포로 진행을 하실 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알아보실 때로 잘 알아보고, 그리고 또 뭐 시정조사나 재산조사를 먼저 면밀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강제 집행 그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먼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